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딱 변수가 있을 만큼 뭔가 확 벗어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번아 근데 백현 씨는 완전 즐기는 자 모드야. 백현 씨를 이해하려면 윤영 씨와 백현 씨를 쭉 이어서 봐야 돼. 이게 그 장면이 약간 집중이 되는 그런 장면들은 아니었는데 그게 백현 씨 마음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뭐 변수가 갑자기 있을지도 모르지. 제 생각인데 백현 씨는 이제 나는 윤영과는 사귀는 사이, 그리고 현지를 만나면 그냥 X 만나서 요즘 사귀는 사람 어때? 좋아. 우리 참 좋았었는데, 그치? 그때 만약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어쩌면 지금 우린 함께 애를 키우고 있을지도. 허허허허.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뭐. 지금 각자 사이에 연인이 있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X랑 만나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그 정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팬들도 그 백현 씨 또 오버하는 현지 씨에게 특유의 약간씩 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로 그렇게 행동할 건 아닌 농담선의 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지 또 다음 주에 또 백현 씨 뭐 이상한 짓 할지. 그러니까 손도 잡고 뭐 하는 거야. 막상 눈앞에 현지 있고 이러면 또 그 시절에 20살의 백현이 참을 수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 백현 씨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거든요. 믿음을 확실히 주고 아니면 뭐 그 마음이 확고하고.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 처해지면 그게 안 되죠. 사람은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렇죠. 승용 씨가 민경 씨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승용 씨가 민경 씨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요. 승용 씨가 사과하는 이거는 진짜로 잘못해서 물론 사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승용 씨의 사과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승용 씨의 사과가 의미하는 걸 맞춰보세요. 근데 물론 이거 뭐 맞출 순 없지. 우리가 승용 씨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승용 씨는 민경 씨를 대등한 전략 제휴 상대로 두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잘 전략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좀 한 단계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넌지시 던져보지. 아, 지금 우리 팀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정의롭게 우리의 의지를 관철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쪽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팀이 이기려면 저쪽 팀이 하는 아이템을 지금 죽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막 그렇게 정의와 철학 얘기를 하면 얘랑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유 그래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랑은 같이 의논 안 해. 그러니까 약간 고민의 차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차원의 사람이 아닌 거야. 승용 씨는 민경 씨가 그렇게까지 폭발적일지는 몰랐거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힘들었다 보니까. 이게 두 사람이서 서로가 어떤 전략가면 민경 씨가 승용 씨 얘기 듣고 내일 데이트한다고?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빠는 어떻게 해서 전략을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결혼 얘기 이미 던졌어? 현지한테 던졌어? 그러면 나는 그러면 결혼 이야기를 나도 내가 고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현지한테 흘려놓을게. 일단 현지 언니 좀 흔들리긴 했어? 아, 오케이. 이게 돼야 되는데 민경 씨는 데이트? 결혼은 모르고 데이트? 하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용 씨가 민경 씨에게 이렇게 흘린 그런 정보들이 승용 씨는 나쁜 행동이 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인데 이게 민경 씨는 순수하단 말이에요. 공주님이잖아요. 승용 씨가 인증해줬잖아. 공주님이라고. 순수 공주님이셔가지고 그런 전략적인 단서를 뭔가 좋고 나쁨으로 해석해버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바로 충동적으로 뭐 데이트? 시방 이것들이 데이트라고? 가. 내가 궁금한 거? 계속 물어봐. 그러다 보니까 승용 씨는 민경 씨랑은 정보를 제휴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전략적 제휴, 정보의 공유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같이 전략을 세울 사람은 아니야. 민경 씨에게도 정보를 흘려서 움직이게 하면 되는 친구야. 그래서 승용 씨는 여기에서 민경 씨랑 선을 긋는 거예요. 이게 선을 긋는다는 게 손절 이게 아니고 이 친구는 같이 대사를 논할 사람은 아니다. 이 친구는 그냥 여러모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사를 같이 논의할 사람은 아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승용 씨가 여기서 어쨌든 나 혼자만 최선을 다해야 했던 건데 그래서 어제 지금 민경 씨한테 나는 얘네 회방 놓고 싶다, 방해해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전략가들끼리는 그치 나도 그래 어떻게 할까 하면서 서로가 의논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 승용 씨는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야. 민경 씨가 예를 들어 유식한테 가지고 야 승용 오빠가 너 회방 놓고 싶다고 그랬거든? 그거 알기나 해? 하면서 저질러 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한테는 내 직접적인 정보를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승용 씨는 지금 이거를 사과하고 내가 어제 그렇게 생각했고 나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 아유 나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 아유 나도 너랑 똑같아 생각 전혀 뭐 그런 생각 없어 하면서 선 긋는 거야. 안전장치예요. 그 어제 전날까지만 해도 민경이 자기랑 같은 마음이고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가지고 서로 얘기가 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로 같이 방향이 잡힐 줄 알았거든. 승용 씨 입장에서는. 왜냐면 승용 씨의 세계에는 그래도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 얘기하면 일단 차분하게 결론을 내려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갈지 좀 의논도 하고 이게 먹히디 저게 먹히디 해서 긴밀하게 협의가 될 수 있는데 보니까 민경 씨는 아니거든요. 아직 그 어리고 순수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트 확 출동 바로 그냥 한마디에 딱 세 글자로 출동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 친구는 위험한 아군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내 직접적인 정보를 주는 건 위험하겠다
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사과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 혼자만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 혼자만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건데, 이 말은 어제 민경 씨에게 했던 방해하고 싶어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지금 철회시키는 거죠. 승용이 29 상철 같은 캐릭터인가요? 아, 절대 아니죠. 승용 씨는 굉장한 전략가예요. 이번에 환승연애 시즌 중에서 제일 말을 잘하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거를 못 얻게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전략적이고 현명한 사람. 감정 컨트롤부터 화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넘사벽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넘사벽의 능력이라는 게 낯솔에 가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낯솔에는 뭐 이렇게 말빨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장 뭐 28 영수님이라던가 뭐 그런 진짜 프로들이 있거든. 근데 승용님은 지금 이 환승연애 리그는 전체적으로 나이대가 어려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노련한 사람들이 또 있지는 않아요. 화술적인 측면에서 약간 양미낙살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승용 씨는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승용 씨가 막 그 스틸킴처럼 막 쏟아내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딱 적재적소의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랑 있으면 재밌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 그런 느낌의 말을 잘한다는 계열은 아니고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생각들을 잘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맞아. 논리적인 말을 잘해요.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근데 그게 또 현지랑은 또 잘 안 맞는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어요. 현지 입장에서는 그런 게 또 되게 차갑게 보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승용 씨는 그런 거를 좀 포장하기 위해서 귀여운 거 뭐 춤도 추고 뭐 그런 장난을 더 치는 것 같아요. 노력형 로맨티스트의 결과물인 것 같아. 승용 씨는 굉장한 이성주의자거든요. 현실주의자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파고들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걸 잘 숨기지. 승용 씨는 좀 너무 늦게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거의 뭐 현지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일단 민경 씨는 뭐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고 지연도 그렇고 지현이 승용 씨에게 호감이 잠깐 있었지만 그랬고, 그러니까 승용 씨가 들어올 때쯤에는 이미 민경, 지연, 현지, 윤영 이 네 사람은 공공연한 러브라인이 형성돼 버렸던 시점인 것 같아요. 지연 씨도 이제 마음속은 원규밖에 없었지만 공공연한 러브라인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승용이 너도 힘들고 유식이도 힘들 텐데 이러면서 너네도 힘들 텐데 내가 어제 잠깐 미쳐서 그런 소리 했어 이런 거. 유식이랑 현지 관계 방해하고 싶다고 막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니까 그 말 취소할게. 그 말은 뭐야? 내가 걔네들 방해하고 싶어. 이게 상대가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쪽 팀 프로젝트 가져오자.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 나는 저쪽 팀 프로젝트를 조금 알게 모르게 안 도와주고 이러면서 저쪽 팀 프로젝트 방해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팀의 성과로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얘가 저쪽 팀이 프로젝트를 가져갔다고요? 펄떡 가가지고 막 팀장한테 따져. 그래서 그쪽에서는 막 해명을 하고 끝났어. 그 다음날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방해하고 싶다고 한 거를 얘가 가서 전달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제 내가 미쳤던 것 같아. 아, 그쪽 프로젝트 난 응원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충동적인 사람은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간접적으로 흘려서 충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그럴 수는 있어도. 그래서 승용 씨가 막 너한테 부담을 주거나 이랬던 거 가지고, 그러니까 너한테 부담을 주거나 그래서 내가 어제 막 그랬다라고 이렇게 좋은 명분을 하는 거지, 어제 내가 했던 말 잊어줘예요. 지금 이 말은 내가 좀 악귀에 들려가지고. 근데 민경 씨는 진짜 악귀에 들렸다가 오빠가 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승용 씨의 저 진심을 알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민경 씨 포함해서 다들 너무 어려. 물론 승용 씨도 의사여가지고 조직 생활하고는 좀 다르지만 조직 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은 저런 정도 분위기면 아, 승용이 지금 민경이랑 뭘 해보려다가 지금 선 긋는 중이구나라는 게 알지만 어린 친구들이 저런 걸 알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는 승용. 이거를 사과로 잘 브랜딩된 선긋기죠. 이거는 알기는 어렵죠. 너랑 괜히 유식이가 곤란한 상황을 내가 좀 초래한 것 같다. 저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현지가 승용한테 말을 했거든요. 맞아, 현지가 뭐라고 하니까 저런 건데 그 얘기는 내가 어제 했던 이야기가 바로 돌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얘기 못해. 회사 내에서도 서로서로 조금 돈독한 관계가 되고 깊은 마음이 오고 가고 그러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만 하겠다고 했던 얘기가 어느 순간 돌아서 다른 사람이, 내가 점심 먹으면서 소개팅을 철수한테 받기로 했어. 오후에 회의 들어갔는데 갑자기 영수가 오더니 회의 사람들 막 있는데, 아, 저롱씨 소개팅 하신다면서요. 아, 좋겠네요. 아우, 정치인네. 막 이러고 있어. 이러면 아, 아니에요. 그냥 밥 먹다 한 소리지 소개팅 안 해요. 하고 철수한테 뭐라 그래 가가지고, 아유 고마운데요 소개팅은 괜찮습니다 하고, 아유 배려주셔서 감사하고 걔랑은 이제 선 슬쩍 긋는 거야. 이제 걔한테는 뭔가 내 사생활이나 자세한 정보는 이제 말 안 하는 거야. 보통 그렇게 되죠. 이 얘기가 바로 이렇게 돈다고 다음부터 개인적인 얘기 안 하지. 이게 지금 승용 씨도 민경 씨한테 개인적인 얘기 이제 안 해요.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민경 씨의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알게 된 거야. 승용 씨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미안했어. 그러니까 어제 했던 말은 잊어줘. 나는 나대로 움직일라니까. 그러면서 뭐 그냥 뭐 밥 먹었냐 이런 사소로운 얘기 하면서 그냥 가고, 민경 씨는 승용 오빠가 저랑 유식이 감정적으로 대화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신경이 쓰였나 보다. 그렇게까지 바로 출동해가지고 그럴 줄 몰랐겠지, 승용 씨도. 그래서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 두 사람이서 비슷한데 성향은 진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뒤에서 승용 씨가 넌 공주야? 계속 공주야 공주야. 그거 나는 솔직히 약간 매기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근데 장난이지. 오빠로서 치는 장난인데, 진실게임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너는 공주야? 그때 나는 뭐가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런 사건들이 연결돼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현지 씨를 덮어주려고 담요를 챙겨갔어. 그때 이미 현지 씨가 담요를 덮고 있었고, 그 담요를 이렇게 놓으려고 했는데 민경 씨가 담요 놔달라고 해서 담요가 덮거든. 그래서 승용 씨가 이제 그런 걸 겪었잖아요. 그래서 공주, 넌 공주야. 딱 공주. 그리고 재영 씨한테도 넌 왕자 아닌 줄 알아? 정확히 왕자. 딱 여기서 왕자 소리를 들을 만한 약간 좀 고고한 그런 본인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물론 뭐 민경 씨 입장에서도 어쨌건 뭐 안 하고 뒤로 하니까 어차피 남는 거 나 줘라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런 게 이제 승용 씨 입장에서는 아유 이 공주가 맞네. 공주. 민경 씨는 이제 승용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뭔가 어른의 암묵적인 그런 표현들, 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민경 씨는 잘 모르니까. 환승연애 출연자들은 전체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아직 어리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보지 않았고, 지금 승용 씨가 다른 친구들하고 뭐 나이 차이가 한 10살 가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야 돼. 내가 과장인데 신입사원 보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승용도 미련 엄청 있나 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민경 씨가 후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민경 씨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경 씨도 여기에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 또 상처는 사람을 성장시켜 주니까. 그런 상처가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고 또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잖아요. 북두신권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번 회차 마지막에 민경 씨가 갑자기 출동을 할 것 같은 그런 단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현지랑 누가 유식이 대화하고 있어 라고 또 윤영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민경 씨가 그래도 막 뭐라고 하면서 또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만 봐도 민경 씨는 나름 노력을 하는 거겠지. 그래, 승용이 늦었고 현지 씨가 담요 덮고 있는 거 알아. 그래서 민경 씨가 달라고 한 거지.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공주라고 보는 거고, 승용 씨도 다 알죠. 우리도 다 알아. 다 봤어.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라는 거지. 그리고 민경 씨가 이렇게 엑스룸 들어간 것도, 이것도 이제 후회를 하잖아요. 근데 민경 씨의 한계는 내가 너무 후회되잖아요. 근데 상대에게 너 후회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내가 후회했으니까. 근데 이게 뭐랄까 좀 넓은 의미의 투사지. 상대도 나처럼 힘들 거라는 생각. 근데 그 반대로 상대는 이미 힘들었었고 벗어났을 거라는 생각도 해야죠. 내가 과거에 힘들지 않았을 때, 내가 지금 후회하지만 과거에 그 후회 전에 힘들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그때 이미 힘들었고 벗어났을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건 여기에서도 엑스룸에 내가 들어갈 걸. 그건 맞아. 거기서 민경 씨가 들어갔으면 얘기는 조금 더 민경 씨 입장에서는 좀 할 거리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거든요. 민경 씨가 뭘 해도 유식과 현지 사이를 깨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엑스룸을 만약 본인이 들어갔다 와서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내 진심을 다해서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와 헤어졌다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네가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더 자존심을 부렸다. 엑스룸 갔다 와서 나는 내가 솔직해지려고 한다. 라고 만약 그렇게 포지셔닝을 딱 바꿨으면, 그리고 유식님도 그거에 대해서 엑스룸에 들어가가지고 민경 씨가 막 다른 사람에게 설레고 싶어 이런 말 안 듣고, 민경 씨가 그랬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보낸 엑스 속에서 그리고 선물의 의미는 이별이 아니라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썼다. 뭐 그렇게 해명을 할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 유식과 민경 사이에 좀 민경 씨가 현지 씨와 어떤 경쟁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민경 씨에게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결과론적인 얘기죠. 민경 씨가 후회하는 것만큼 뭐가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민경 씨는 유식 씨가 그 엑스룸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길 바랬잖아요. 엑스룸에 들어가서 막 우리의 추억을 보면서 힘들어 봐. 나랑 헤어진 거 후회해 봐. 였거든요. 아니야. 오히려 마음을 딱 씻고 나와버렸어. 민경 씨는 유식 씨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엑스룸 영상 보고 그때부터 오빠한테 뭔가 좀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저런 생각들은 민경 씨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마음에 솔직해야지 이런 생각. 근데 거기서 또 성장하려면 상대 입장에서 내 마음을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잘 변환시키는 게 살면서 되게 유용하거든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단계. 더 넘어가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짜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는 단계. 거기서 더 넘어가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고 상대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민경 씨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상대가 어떨지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되겠죠. 관점이 막 바뀌어야 되지 그렇게. 오빠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았죠. 윤영 말대로 현지 씨가 들어와서 계속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흘러갔다. 그렇게 이제 민경 씨의 후회를 뒤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하려고 하더라도 좀 현명하게 해야 되거든. 원래 가장 위험한 존재는 아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현명하지 못한 아군은 적군보다 더 위험한 거죠. 오늘 숙소에 있군요. 두 사람 아주 다정해 보입니다. 민경 씨는 내 인상 어땠어? 되게 귀엽다, 조그맣다. 그래서 민경 씨가 그럼 첫인상 1등 X 제외 하고 승용 씨 물었는데 내가? 아 그래? 민경 씨 아니 오빠 무슨 말이야, 오빠가 그럴 리가. 아유 무슨 1등 아니야. 1등 그냥 오빠의 1등 누구였냐고 큰일 날 소리를. 네, 승용 씨는 뭐 현지밖에 없었고, 현지의 매력은 뭘까? 현지가 재밌고 좀 엉뚱하대. 근데 현지 언니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유식 오빠 얘기 들어보면 표현을 했나 봐. 표현은 직설적으로 한다고. 근데 민경 씨는 또 잘못한다고 그랬던 것 같거든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표현은 또 직설적으로 할 수 있지. 이 사람은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좋다 하는 표현을 안 할까? 아니지. 쑥스러움은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민경 씨는 현지 씨에 비해서 쑥스러움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지 씨에 비해서 직설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얻기 위해서 표현을 안 하지. 상대를 잡돌이할 때 적극적으로 하죠. 현지 씨는 상대적으로 민경 씨에 비해서는, 여기에서의 모습은 뭐 밖에 나가면 어떨지도 모르지. 더 심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모습은 표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죠. 물론 상황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그 잡돌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지 씨도 뭐 만만치는 않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서 이 현지 씨에 대한 증언을 보면은 승용 씨나 백현 씨나 현지 씨가 어떤 쑥스러워하는 모습, 처음에 그런 게 이제 매력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승용 씨가 스토리 5개 올리고 그랬을 때 현지 씨가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 연락을 했었단 말이죠. 본인이 확실하게 하겠다면 확실히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식 씨 등장. 유식 씨 등장하자마자 민경 씨 표정이 바뀌어. 그렇게 두 사람은 아직 더 긴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요. 유식과 웬나무대에서 만났군요. 민경 씨는 다시 한번 또 물어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어제 오빠가 분명 안 나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만, 그러니까 사람이 참 편집해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것만 보면 유식 씨가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만 보면 민경 씨가 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물어보는 거거든. 어제 오빠가 분명 안 나간다고 했잖아. 마음을 정했어?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마음을 정해서 나가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유식 씨를 이 전날 전전날부터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보니까 지금 민경 씨의 저 말이 어떤 대답을 듣고 싶고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 질문으로 이어질지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식 씨가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말을 해줄 필요는 있죠. 어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해가 안 된다고 다시 얘기를 시작하니 유식 입장에서는 어제 이야기를 또 재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말해 두 번 말해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그런데 유식 씨는 이제 그냥 선택했다고 했잖아. 근데 민경 씨는 나한테 안 한다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말을 실은 유식 씨가 대답을 하기는 했거든요. 선택에 대한 거는 그게 따로 비공식으로 서로를 선택해서 나가는 일은 없겠다로 나는 이해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민경 씨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까먹어 버렸어 실은. 그래서 나한테 안 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그랬냐. 그래서 유식 씨는 알겠어 미안해 하고 회피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유식 씨는 민경 씨와의 대화를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날에도 했고 원하는 사과를 받았죠. 상대의 마음은 실은 더 멀어지고 있어요. 민경 씨가 원하는 결과가 되고 있나요? 유식은 지금 더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유식 씨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뒷걸음질 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민경 씨가 어떻게 보면 약간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승용 씨도 선 긋고 지금 유식 씨도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유식 씨에게는 민경 씨 같은 분이 잘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 유식 씨는 어느 정도 잡돌이까지는 아니어도 감정적이고 표현이 센 사람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경 씨는 이쪽으로 오라고. 재밌었어 오늘? 그런 거 그만 물어보라고. 그때 이제 현지 씨가 지나갑니다. 저거를 뭐 재밌었어 하면 재밌었어 라고 하기도 그렇고, 재밌었어? 나랑 같이 안 노니까 돈 딴 여자랑 데이트하니까 재밌디? 나한테 나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가니까 재밌디? 재미없었어. 그러면 그렇게 재미없을 거를 왜 나갔어? 그렇게 나의 마음 아프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재미없는 데이트를 꼭 해야 돼? 이렇게 재미없으면 이제 나랑 데이트할 때 마음 움직일 수 있겠어? 나 좋아할 수 있겠어? 어느 쪽으로든 실은 다 장작 모으기지. 그래서 현지 씨가 스팀 다리미 좀 꺼내달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의 대화가 여기서 일단은 1차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현지랑 민경 씨가 대화를 좀 하는데요. 현지 씨는 이제 승용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기서 내가 유식한테 결혼 이야기를 물어보긴 좀 그렇다. 민경 씨는 유식이 항상 하는 얘기는 아직 자리 잡지 않았고 아직 뭐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말을 해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음소거 모드로 비혼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유식 씨가 사귀면서 진짜로 뭐 나는 비혼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저렇게 빈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혼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정확하진 않아요. 모르겠어. 뭐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만약 유식 씨가 계속해서 비혼을 얘기하는 사람이었다면 민경 씨가 지금 나름 유식에 대한 배려일 거고, 아니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빈말을 해줄 수 없다라고 했고 민경은 이 사람은 비혼인가 라고 생각해서 비혼이라고 얘기했으면 민경 씨가 잘못된 해석을 한 거고,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비혼이라면 민경 씨가 유식 씨랑 재회를 이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비혼이라는 거는 어쨌건 앞으로도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진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혼인 인생에서 결혼은 제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민경 씨가 이렇게까지 재회를 원할까 생각하면 그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민경 씨가 여기서 이제 비혼 얘기하거든요. 비혼? 그래서 유식이 이제 비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민경 씨가 이해한 유식 씨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민경 씨가 저 비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유식 씨를 보면 나는 결혼 안 하는 삶, 혼자 사는 삶, 이거를 꿈꾸는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또 모르지 뭐 고등학교 때 잠깐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을지. 그리고 비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또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나랑 생각한 미래가 있기는 했냐. 그런데 오빠는 있었다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근데 미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민경 씨가 느끼는 유식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비혼인데 미래가 있다. 그래서 현지는 승용이 또 결혼 얘기를 해가지고, 현실 얘기를 생각하면 승용 말이 맞는데, 여기서 민경 씨가 나름대로 이제 승용 씨에 대한 칭찬을 하거든요. 이게 민경 씨가 지금 뭔가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늦어. 승용 오빠 자존심 많이 버렸다고 하기는 하던데, 승용 오빠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승용 오빠 좀 보는 건 어때? 그리고 이게 이 대화가 뒤에서 현지 씨가 느끼기에 어떤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공격으로 쓰이잖아, 민경 씨에게는. 이 얘기를 공론화 시켜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게 민경 씨는 하수지. 내가 너희를 깨트릴 거야 라는 거를 물론 알지만 대놓고 칼끝을 상대적으로 들이밀거든. 승용 씨는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 마음 막 엄청 터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좀 확신이 안 생겨. 현재는 이제 확신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진실 게임을 하러 갑니다. 민경 씨는 상황이 불길하죠. 승용 씨가 어떤 게 가장 불길할 것 같아? 누구의 마음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 마음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승용 씨가 담요를 챙기는데, 여기서 담요는 민경 씨에게 갔고요. 그때 이미 현지 씨가 담요를 덮고 있었고 한 발 늦었지. 그리고 승용 씨가 하는 질문은 보면 조금 더 돌려서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 시켜버릴 필요 없는 거야. 나는 니네를 회방 놓고 싶다. 이게 승용 씨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느끼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질문을 하거든요. 승용 씨는 여기서 좀 한 발을 뺀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흔든다고 흔들릴 것도 아니고 엑스 데이트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지에게 어떤 결혼이나 이런 거는 어쨌건 어제 문제를 심어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민경 씨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니 승용 씨는 굳이 자기가 나서서 자기 칼에 피를 묻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냐, 호감 가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변화든 최종 선택에 대한 마음의 변화든, 그리고 저거는 결혼을 내가 물어봤는데 네가 결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최종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깊어졌냐라는 질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변화는 없어. 승용 씨의 말에 감정적인 변화는 없다. 저 표현은 오빠가 결혼으로 나를 흔들긴 했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 큰 변화는 없다라는 거지. 이번에 진실 게임이 은근히 이번 출연자들이 서로 좀 배려들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민경 씨는 좀 직접적으로 현지 씨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지만, 민경 씨는 막 그 민경 씨 입장에서 최고의 전략이었어. 지금 여기에서 현지 입에서 결혼 얘기를 나오게 한다는 게 지금 최고의 전략이었는데, 진짜 전략가들은 이렇게 공공연한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지. 뻔히 상대가 제가 나한테 칼끝을 들이미는구나라는 걸 뻔히 아는데, 민경 씨는 굉장한 나름 노력을 한 거죠. 돌려서 물어보는 그런 거. 근데 현지 씨는 유식에 대한 감정을 물어봤겠고, 아니지. 승용 씨는 자기에 대한 감정을 물어본 거기는 할 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 근데 뭐 유식에 대한 마음도 변함없는 거고, 승용에 대한 마음도 뭐 받아주는 방향으로 변한 게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같은 대답을 한 거죠. 현지는 유식에게 또 질문합니다. 네가 마음을 정한 사람한테 확실하게 표현한 적 있어? 유식은 없다고 그랬어. 유식은 이미 표현을 했다고 하면 현지가 오해할까 봐 그랬지. 왜냐면 현지 씨가 혹시라도 마음을 잘 못 들었다면, 뭔가 사랑해, 좋아해, 그리고 내가 널 선택할 거야, 이런 말들은 안 했다는 얘기죠. 민경 씨한테는 얘기를 하긴 했죠. 그러니까 재회의 마음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마음이 더 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 진짜 모르겠다, 저 사람 마음. 뭔가 상처 주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뭔가 가로막으니까 상대 생각을 알기가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유식 씨도 현지 씨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백현 씨가 이 진실 게임에 살짝 취했어. 살짝 신나가지고 백현이 형이 처음부터 흔들었으면 흔들렸을 것 같아? 백현 씨도 여기서 지금 환승연의 출연자로서 재회냐 환승이냐 갈등하는 지금 주인공이거든, 백현 씨는. 그래서 내가 흔들렸으면 흔들렸을지 모르는 그런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을 함께한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좀 취한 느낌이고. 근데 백현 씨랑 윤영 씨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미 썸 이상의 단계예요. 이거 끝나고 윤영 파트를 좀 볼까요? 윤영은 좀 다음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현지는 유식이 있으니까 확실히 백현에 대해서 조금 더 중립적인 얘기를 하죠. 난 대화해보는 게 중요했어. 그래서 뭐 대답이 됐나? 근데 현지도 백현이 앞에 있을 때는 그 시절의 현지가 되고 유식이 앞에 있을 때는 또 지금 설레는 현지가 되고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현재의 현지는 유식이지. 근데 이렇게 진실 게임으로 다 모여 있으니까 현지 씨가 조금 왔다 갔다 한 면이 있는데 민경 씨도 현지 씨한테 물어보네요. 아까 최종 선택까지는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때까지 고민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에 대해서 현지 씨가 좀 화났어. 고민되는 게 있어 보여서. 아니 아까 고민 얘기를 실컷 같이 했는데 그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민경 씨는 그거를 결혼 문제 같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둘이 생각하는 게 달라서 상황이 다 바뀔 수도 있겠다. 승용 씨도 알죠. 승용도 저거를 알지만 직접적으로 묻진 않았어. 저거는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을 때 되게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라고 예를 들어서 현지 씨가 홧김에 너 들었잖아, 나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한 거, 나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민경 씨 관점에서 현지가 고민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유식이 대처할 방법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유식 씨가 정말로 판을 깨고 민경 씨와의 완전 그 퇴로를 끊고 현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두 사람이서 할 기회가 주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공론화시켜버린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은 현지 씨에게 어떤 승용 씨가 하는 방식으로 불안의 씨앗을 계속 넣고 네 생각은 어때? 좀 변했어? 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흔들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공론화를 시켜버리면 유식이 알잖아요. 현지가 고민하고 있었네?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네? 그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못 주니까 헤어져야겠다 또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에서 관계는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지금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생겨버리는 거야. 컨설팅의 기본이 뭐예요? 컨설팅의 기본은 상황 파악이에요. 현재 상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수집하는 게 컨설팅 1단계거든요. 지금 민경 씨는 유식에게 현지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정보를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승용 씨는 그래서 알면서도 조심하잖아. 이게 유식 씨의 정보를 수집하지 현지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나랑 어땠다? 이런 얘기 유식한테 안 주잖아. 근데 민경 씨는 지금 사람들한테 그냥 다 줘버리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승용 씨가 보기에 민경 씨가 얼마나 어려 보이겠냐고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현지 씨도 약간 날선 반응을 하죠. 다 알게 얘기를 해야 되나? 민경 씨가 이유가 여러 가지인가? 아니 아까 너한테 얘기했던 거. 그래서 백현 씨는 뭐 노코멘트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나는 사람을 알아가는데 여기서 너무 짧았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이 된다. 그 얘기가 결혼에 대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현지 씨가 결혼에 대한 얘기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죠. 근데 이 진실 게임에서는 솔직히 패스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질문을 3개씩 할 수 있는데 패스권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대충 뭐 30 몇 개가 되잖아요. 사람 수 곱하면. 그러면 나머지 질문이 나한테 몇 개가 쏟아질지 모르는데 패스권을 썼다가 패스권을 쓴 사람한테는 그 질문의 강도가 높아져 버리는 거야, 실은.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착해가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공격적인 질문은 패스권을 쓴 사람한테 해야 그때부터가 진짜 꿀잼이죠. 근데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착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패스권 썼다, 쟤 패스권 썼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대답하기 힘든 질문, 이제 그런 건 이제 하는 거지. 패스권은 쓰면 타겟이 되죠. 나같이 나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패스권을 쓰는 순간 바로 그냥 먹잇감이 되지. 야, 제 패스권 썼다. 이제부터 못 쓴다. 저기다 저기. 하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착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진 않죠. 민경 씨의 질문에 현지 씨가 난감해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패스하라는 식으로. 백현 씨가 또 유식한테 야, 내가 만약에 우리가 현지와 재열맘이 커가지고 내 온 진심을 현지한테 쏟아내는 상황이었다면 너도 끝까지 노력할 거야?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장난처럼 해석을 하면 나같이 멋진 남자와 과연 네가 승부가 됐을까? 어때, 좀 무섭지 않나? 내가 진심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이런 장난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는 유식 너 그래도 노력할 사람이잖아. 네 마음 표현 한번 하고 뭐 이 정도였을 수도 있고 유식에게 그만큼 노력하겠다라는 모습을 그냥 여기서 공표시키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겠지. 유식은 양보 안 하고 나도 노력할 것 같다라고 백현 씨가 생각하는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민경 씨가 유식에게 물어봅니다. 어제 오빠가 나랑 꿈꾸는 미래를 생각했었다 했잖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민경 씨는 계속 그 미래, 어떤 그 결혼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데 여기 지금 현지나 유식 씨나 결혼이란 단어를 넣지 않고 추상적으로 굉장히 잘 대답했죠. 미래에 대한 그림이 어떤 모습이었냐. 근데 유식은 나는 민경을 꼭
어떤 수를 써서라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주고 싶었고, 행복한 미래에 민경이 있고 다른 사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게 내가 그렸던 미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 근데 저게 당연하지 않게 여겨졌었을 거고, 지나버린 얘기고, 그동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 그 말을 좀 더 빨리 얘기해 줬더라면. 근데 이제 민경 씨가 조금 더 나이가 든 상황에서 9년을 만났던 남자친구라면 저런 말을 듣지 않아도 저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민경 씨 나이에 사회생활이나 이런 게 경험이 없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유식 씨 같은 상황에 프리랜서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또 어떤 상황일지 좀 체감이 안 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말을 해줘야만 아는 그런 민경 씨였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빨리 해줬더라면 우리가 헤어질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말을 해줬다라는 건 표현이고, 그 말이 유식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의 표현으로 아쉬움이 생겨서 이별을 말해버린 건 이제 민경 씨 쪽이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팠고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가 돼요. 본인이 후회가 되기 때문에 상대한테 너도 후회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지. 민경 씨가 후회할 만큼 그 시기를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만큼 상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우진 씨가 질문합니다. 민경 씨에게 물어볼게. 그러면서 민경 씨에게 기회를 줘요. 이 유식 씨가 약간 과거 민경에 대한 애잔함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진 씨도 너도 원하는 결과 있을 거 아니야? 그 결과를 향해서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어? 하면서 난 노력할 거야. 나의 어떤 의지를 보여줄 거야. 약간 그 기회를 준 거거든요. 우진 씨가. 민경의 진심을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진 씨가 이제 이런 배려를 한 거예요. 우진 씨가 생각했던 민경 씨의 대답은 뭐냐면, 그럼 당연하지. 내가 유식, 나는 X를 정말 사랑해.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 그 사람이 그렸던 미래 내가 함께하고 싶어. 나는 끝까지 노력할 거야.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을 거야, 우진 씨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유식 오빠가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 이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고 나머진 유식이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걸 또 선언해버리고 있으니까 우진 씨가 여기서 고개를 푹 숙이죠. 아, 이게 아닌데. 민경 씨가 내가 너무 잘해줬거든. 오빠도 물론 너무 노력해줬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했어. 무조건 후회할 거야. 그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상대가 후회할지 아닐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유식 씨의 마음도 100%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었어야 되는 게 더 가까운 답이겠죠. 물론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상대의 후회를 예측하는 사람이면 상대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도 알 거고, 그러면 무조건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후회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후회하는 시점에 후회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야. 내면의 메시지 뭐가 있어. 민경이를 놓쳐서 아쉽다. 그러면 여기서 차라리 다음을 기약해야지.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듯이 해야 하는 거야. 아유, 손님 이거 지금 안 사시면 무조건 후회할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돌아가서도 후회하신다니까요.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이 어딨어. 얼마든지 다른 데 보시고요. 저희 생각나면 언제든 찾아와 주십시오. 다음 달이고 내년이고 언제든 저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세요. 혹시라도 다른 제품 쓰셔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하면 이 사람이 1년 후든 몇 년 후든 찾아와서 영원한 고객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2명의 그 영업하는 분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겠어? 당연히 후자 쪽이죠. 물론 연애는 영업이 아니겠지. 사람 관계는 그렇게 정리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저렇게 말했을 때 오기가 생겨. 내가 후회한다고? 내가 후회하는지 두고 봐. 네 말대로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후회로부터 멀어지려고 더 애를 써. 안 후회하는 것처럼 하려고 애를 써버려. 만약에 유식 오빠가 제 손을 놓는다면 무조건 후회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후회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거는 근거가 안 되죠. 두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모습도 똑같지 않아. 일방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챙겨주고 아니면 감정을 쏟아내고 이런 게 지금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거든. 감정을 쏟아내는 건 민경 씨 역할, 그리고 뭔가 챙겨주고 이런 거는 유식 씨 역할. 물론 유식 씨도 감정을 조금씩 쏟아내. 그리고 챙겨주는 것도 민경 씨도 유식 씨 챙겨주는 거 알아요. 근데 어쨌건 주 역할이 그렇게 좀 잡혀 있잖아요. 두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시간도 안 맞았어. 두 사람이 여기 와서 그 X의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맞았잖아요. 그리고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오빠한테 후회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민경 씨가 차라리 내가 참 후회하고 있거든. 오빠도 나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시라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나한테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만약 민경 씨가 공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고 여기에서 잘 정리를 했으면 나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현지 씨랑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렇게 되고 민경 씨와 관계가 다시 재회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지금 물건을 파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고객이 나중에 다시 나를 찾아올 수 있는 명분과 그 씨앗을 심어둬야 돼. 그래서 나 여기서 솔직히 표현 안 하고 그랬지만 내 눈에 실핏줄 터진 거 보이지? 내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난 후회를 엄청 하고 있거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충분히 표현하지 않아서 내가 후회를 너무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뭐가 난 두렵냐면 네가 나처럼 후회할까 봐. 그게 난 너무 무서워. 혹시라도 나처럼 후회될 때 언제든 돌아와.
라고 하면 이러면 이거는 진짜 장기전이 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넌 후회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야씨 내가 후회하나 봐라. 두고 보자. 야 두고 봐. 내가 후회하나 봐. 시합이다. 시합이야. 전쟁이다. 과연 누가 맞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안 돼. 안타깝네요. 그래서 나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으니까 오빠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빠가 상처받을 걸 왜 생각을 못했을지 나만 생각한 시간들이 후회돼요. 그런데 후회할 거야 라는 말도 나만 생각한 시간이에요. 그 말조차 나만 생각했어. 그래서 유식 씨는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렇게 진실 게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승용 씨가 파이팅 하자. 그래서 민경 씨는 나는 그냥 할 말 다 한 것 같아. 후회할 거라고 유식 오빠가. 그러니까 여기서 승용 씨가 이렇게 딱 후회할 거라고 이런 말 했다는 거를 승용 씨가 또 듣잖아요. 민경 씨가 멋있지 않았어? 나 멋있었지? 나 멋있지 않았어? 근데 멋있었지. 여기 멋있었지? 멋있다고 가지고 뭐라 그래? 야 그건 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잘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멋있었다고 하니까 민경 씨는 내가 잘했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건 아니야. 멋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 말은 나라면 너같이 안 했어라는 말이기는 하죠. 그래서 뭐 민경 씨는 후회하겠지. 상대가 후회하겠지. 승용 씨가 민경 씨에 대해서 이해도가 이제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민경 씨에 맞는 덕담을 해줍니다. 넌 누구든 다 꼬실 수 있어.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은 거죠. 민경 씨도 힘들겠다. 이 친구는 틀린 거겠구나. 승용 씨가 민경 씨한테 분명히 몇 번 조언을 했거든요. 나라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갔을 때 도망칠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 유식이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민경 씨는 승용 씨의 조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돌진하고 있었잖아요. 잡돌이 하고 있었잖아. 너 완전 슈퍼미녀야? 그러면서 민경 씨가 그치 오빠 성형외과 사람이니까. 성형외과 사람은 뭐야? 그러면서 봤을 때 넌 공주야. 뭐 이때 여러 가지 뭐 거울도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 그래서 민경 씨는 이제 공인 공주로 성형외과 사람에게 공증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사람의 공주다. 라는 인증. 성형외과 사람이라니.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꼬실 수 있어. 그래서 더 좋은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어. 일단 여기서는 좀 틀렸죠. 틀렸다는 얘기고 이제 승용 씨도 보면서 여기 이쪽으로는 믿을 게 없겠구만. 그래서 민경 씨는 또 그런 승용 씨를 보면서 나는 진심으로 보면 오빠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것 같아. 지금 승용 씨가 매력 있는 거는 민경 씨를 살짝 좀 돌리는 말로 칭찬을 했는데 그래서 넌 공주야. 저 말을 몇 번 하는 거 알았다고요. 공증됐다고요. 인증됐다고. 민경 씨는 고마워 오빠 이러고 있네요. 재영 씨는 뭐 뒤에 공주랑 왕자랑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승용 씨는 자기가 왕자는 아니잖아요. 내가 왕자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그 민경 씨의 공주와 묶일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넌 왕자 아닌 줄 알아? 이러면서 내가 무슨 왕자냐? 네가 왕자지. 여기서 보면 재영 씨가 항상 이렇게 고독한 그런 왕자 스타일이잖아요. 남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약간 좀 자신감 세고 그래서 뭐 넌 왕자 아닌 줄 알아? 너도 왕자야? 지연 씨한테는 공주라고 안 하잖아. 지금 딱 재영, 민경. 민경 씨에게는 아까 공주라고 한 3번 말했나? 4번. 그래서 민경 씨는 사공주. 그리고 재영 씨는 1왕자. 이런 느낌이죠. 너는 공주야. 한 번 더 인증. 그리고 엑소의 데이트가 예고가 돼 있는데 또 현지와 유식 있는 거를 윤영 씨가 보고 또 가가지고 또 그냥 다 얘기해버려. 여기 윤영 씨 거치면 다 퍼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보고 가가지고 민경에게 바로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20화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민경 씨가 여기서 바로 달려가느냐 발사되느냐. 여기서 윤영 씨가 내가 방금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민경 바로 그냥 발사! 원래는 발사되거든. 민경 발사되는데 이날은 민경 씨가 다음날 엑스데이트도 있기도 하고 좀 나름 진실게임 하면서 스스로도 좀 생각도 생기고 이러면서 나는 이날은 그래도 안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모르죠. 뭘 예고해서 가는 것 같았어? 내가 놓쳤나? 그래도 바로 달려갈까? 달려갔나? 민경 씨니까? 지금 장전 시키고 있죠. 윤경 씨의 장전, 민경 발사. 방 앞에서 대화했다고? 민경 씨가 윤영 씨가 지금 장작을 넣고 있고 정확히 얘기해줬고 그 얘기를 들은 민경 씨는 여기서 좀 참을 수 있었는데 다음날 엑스데이트가 있잖아. 유식 씨 입장에서는 현지 씨도 아마 굉장히 감정적이고 세게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지금 유식 씨가 느끼기에 민경 씨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래서 그 대답을 들려줘야 되는 상대고 현지 씨는 만약 나중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대화가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생각할 것 같냐면 민경 씨가 유식 씨를 잡돌이하는 거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잡돌이거든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한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잡돌이거든요. 너 왜 이렇게 가정적인 것처럼 구는 거야? 물론 앞으로 사람들이랑 떠들지 마라 이런 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근데 여기 환승연에 와가지고 사람들 다 술 먹고 얘기하고 노는데 자기는 그냥 조용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방에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민경 씨의 잡돌이는 대체적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것, 상대가 이미 저질러 버린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잡돌이를 해. 근데 현지 씨는 지금 유식 씨에게 그런 방식은 아니거든요. 너 지금 마음이 뭐야?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이 고민이 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유씨가 느끼기에는 민경과 현지는 조금 부담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갈등 상황에서. 물론 현지랑은 지금 아직 제대로 갈등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겪어보면 또 모르지. 윤영 씨랑 백현 씨는 후루룩 가긴 갈 건데 지난주 차에서 이 두 사람은 지금 팔찌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윤영에게 자기 팔찌를 채워주거든요. 그리고 커플 자켓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저 팔찌가 5년 넘게 계속 차고 있었던 그런 팔찌를 그거를 지금 나눠줬어요. 이 정도면 이 둘은 이미 커플이야. 좀 이따 주겠다고 테라스에 비가 막 오면서 두 사람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두 사람 텐션을 봐봐. 이게 원래 어떤 텐션인지. 이 두 분이 서로 커플 자켓 입고 택시 타고 오는 그 상황에서의 텐션은 원래는 알잖아요. 이게 내가 할 말은 아닌데 키스 각이었고, 여기서는 두 사람이서 같이 넷플릭스 보는 그런 각이죠. 아래서 보니까 더 이쁘다. 아유 그냥 원래는 이 수작에서 이어지는 장면이 있지만 그거는 아직 우리에게는 너무 이른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이미 그런 상상과 그리고 그런 상상으로 이어지는 어떤 관계의 규정이 끝났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미 관계가 시작된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밖에서 서로 커플 자켓 만들고 택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뭐 손잡고 그렇게 키스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일본 오면서 이제 1일이었다. 그날 이제 첫 키스 날이고 이날이 이제 함께 첫 넷플릭스 본 날이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그런 상상들이 됐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 공간에 있고 원래는 이 다음 스텝이 그거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거든. 그게 굉장히 이제 설레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무쌍이어가지고 위에서 보는 것보다 아래에서 보는 게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알고 싶진 않았어요. 갑자기 안 졸려요? 나 왜 이렇게 졸리냐? 갑자기 안 졸려요? 나 졸리냐? 하면은 원래라면 카메라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 지금 팔을 이렇게 괴고 있다가 팔을 피면서 자 하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자려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예. 저는 상상으로만 해봐서 잘 모르고요. 누가 부었다고 할까봐 안 잘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백현 씨의 손이, 백현 씨도 손버릇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렇게 잠시 가져보는 이렇게 둘만의 시간. 그래서 백현 씨가 손이 저기로 가는 이유는 원래라면 아우 좀 졸리다 자 했을 때 원래 카메라가 없다면 아 그럴까요? 팔베개 슬쩍 하고 그러면 팔베개 한 손이랑 사람은 양팔을 잇는데 한 손에 팔베개 있으면 한 손 뭐해? 놀아?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한 손도 뭔가 어쨌건 일을 해야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해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걔가 업을 시작하면 그게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굉장히 이 설렘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고조되고 있고. 이 두 사람 사이의 시작은 일본 오고 나서 자켓 만들던 날, 아무리 늦게 잡아도 그때부터를 1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의 텐션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고, 그렇게 이제 쌍방 데이트는 뭐 백현 씨랑 윤영 씨 당연히 뭐 서로 시간 보내고요. 백현과 윤영 뭐 계속해서 서로에게 문자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렇게 데이트를 나오는데 서핑보드를 타시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잘 골랐어. 두 사람이서 좋았던 건지 서로 좋기 때문에 뭐 그랬겠지만 잘 골랐어, 데이트 자체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비유적인 것도 아니고 직설적인 흔들다리 효과잖아요. 물론 다리가 아니었을 뿐이지 그냥 눈앞에서 바로 마주한 상태로 그냥 밑에 흔들리면서 이 사람에게 의지해서 가는 이게 없던 마음도 생기겠어.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보드를 타고요. 이거 봐. 같이 탄다. 같이 타 아주. 물이 무섭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거예요. 흔들다리 효과가 있으려면 흔들다리가 무서워야 되는 거야. 흔들다리가 아무렇지 않고 이 사람이 흔들다리 위에서 원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흔들다리 효과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 없진 않아도 적겠지. 흔들다리 효과가 나오려면 흔들다리가 무서워야 돼. 낯설고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윤영 씨가 물을 무서워하잖아. 이건 그냥 흔들다리 효과예요. 이 상황에서 다른 주변은 다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만 믿을 수 있거든. 그리고 백현 씨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겐 내가 필요하거든. 이게 이 두 사람에게는 데이트 자체가 뭐 재미는 없었을지언정 두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깊어졌을 겁니다. 이 환승연애를 찍는 동안 이 두 사람에게 굉장히 여러모로 운이 좋았죠. 서로가 처음부터 알아봤고, 그리고 이런 식의 데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빠지는 거를 무서워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의지하고 가는, 바다에도 빠졌다가 서로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요. 행복하세요. 뒤에서 이렇게 잡고 가고 이런 일들을 겪고 진실 게임을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쓰니 윤영 입장에서는 실은 굉장히 속 터지는 일이었을 거야. 윤영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슬픈 일이었을 텐데 근데 그걸로도 그렇게 막 심하게 쪼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저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한 번에 팡 터지겠지. 그게 한 번의 이별이거나 다른 뭔가 어떤 감정적인 폭발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공포스러운 주변 분위기가 제일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귀신의 집이지. 그래서 연인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난 싫어. 귀신의 집이 왜 연인들이 그렇게 많이 가고서. 근데 공포스러운 주변 분위기에 갔는데 상대가 막 대단한 능력자야. 내가 오히려 그렇고 상대는 막 쫄아있어. 이러면 뭐 오히려 꽝일 수도 있지. 지영과 승용도 효과가 없진 않았어요. 효과가 있었지. 그렇지만 그 효과가 둘의 관계를 뒤엎을 만큼 있진 않았지. 그때 두 사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귀신의 집이 제일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솔로에서 제일 별로였던 남성을 떠올려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각자.
그분하고 귀신의 집 가가지고 두근두근 거렸어. 그 사람한테 설렘이 크겠어? 설렘이 생기겠어? 안 생겨. 근데 그나마 뭔가 이렇게 두근두근한 마음이 생기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흔들다리 효과가 있다고 상대에게 무조건 설레냐? 그건 아니지.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근데 지연 씨나 승용 씨가 그 귀신의 집이 제일 재밌었다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장면이 있죠. 무서우면 막 소리 지르고 때리는 사람들인데 역효과 날까요? 그거는 뭐 그분이 이쁜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소리 지르고 때리는 거는 뭐 그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건 뭐 딱 역효과 효과로 딱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돌싱기수 22기에 옥수님하고 경수님 지금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때 옥수님이 무슨 게임을 하다가 와사비를 먹고 경수님을 막 세게 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경수님 눈에 사랑이 흘러. 막 물론 소리를 지르진 못하지. 입에 와사비가 가득하니까. 그때 그렇게 막 때리는 거에 경수님이 행복한 이 하트가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소리를 지르고 때려. 그러면 지금 때리면 정당방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느 정도 해야 정당방이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거는 뭐 관계에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 무서운 상황이 얼마나 무섭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 백현 씨를 걱정하는 윤영. 그러면서 백현 씨가 이제 계속 이거 했더니 등이 아프다. 그래서 윤영 씨가 파스를 붙여줘요. 이렇게 뭐 등에 파스 붙여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팔도 아니고 등인데 이거 약간 연인 바이브죠. 등에 파스 붙여주는 거나 이런 거. 그래서 뭐 둘은 뭐 먹는 걸로도 장난치고. 그렇게 이미 마음은 커플이 된 윤영에게 진실 게임은 상당히 가혹한 순간이었죠. 윤영 씨는 이렇게 백현 씨에게 마음이 커졌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 상상 속에는 이미 관계의 진전이 많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X와 어떤 이런 은밀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거를 눈앞에서 이제 직관한 윤영님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백현 씨도 윤영에 대한 어떤 배려가 많이 없는 것 같아. 윤영 씨가 이런 부분은 진짜 말을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 전하는 거는 되게 빠른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어떤 불편한 거를 얘기를 잘 안 하거든. 그 이전에도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도 백현 씨가 그냥 발 툭툭 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안 쌓이냐? 쌓이고 있을 수 있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번만 거부할 수 있고요. 우진 씨가 윤영 씨에게 질문하거든요. 지금 보면 딱히 진실 게임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실은 유식 씨야 뭐 좀 필요했을 수 있겠지만 우진 씨가 뭐 이제 와서 뭐 진실 게임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지연 마음만 얻으면 되는데 굳이 긁어부스럼 할 필요 없고 원규도 이제 와서 뭐 지연 씨의 마음 알아서 뭐해. 원규도 뭐 별로 관심 없거든. 진실 게임 이런 거. 재영 씨는 할 사람이 없고 승용 씨는 조심스럽고. 그래서 일단 남자들 중에서는 한 절반 정도가 이 진실 게임에 뭔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민경 씨는 굉장히 진실 게임이 의미가 있게 다가왔겠지만 당장 지연 씨만 해도 뭐 별로 물어보고 말고 할 거 없어. 윤영 씨는 지금 백현 씨를 신경 쓸 뿐이고. 그래서 우진 씨가 너는 되게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서도 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함께 했으면 좋겠어. 우진 씨는 뭐 거의 큐피트네요. 그나마 뭐 백현 씨가 주책 맞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나마 진실 게임이 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너무 구도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윤영 씨는 백현에게 딱 진심만 전달하는 거만 보였던 것 같아요. 우진 씨가 윤영이나 민경에게 둘 다 이런 방식의 질문으로 뭔가 기회를 준 셈이거든요. 윤영 씨는 자기 진심을 전달하는 데 활용했잖아요. 민경 씨는 상대가 후회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벌써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타나죠. 윤영 씨는 나는 사실 백현 오빠밖에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표현하죠. 쉬지 않고 표현해. 우리에게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X가 진심을 다해 흔들었다면 혹시 흔들렸을 것 같나요? 그래서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흔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안 흔들렸잖아. 물론 뭐 진실 게임이니까 진실하게 임해야 되는데 굳이 저렇게 얘기할 필요 있나. 그래서 현지의 말을 듣고 흔들리기도 했고 백현 씨는 또 현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끓인 카레 맛이 좀 많이 변했어? 다들 질문거리가 이렇게 없었나? 물론 여기서 백현 씨는 과거에 그 카레 내가 해줬던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 카레를 내가 해줬다고 했다면 네가 나랑 잘 됐을까? 뭔가 하는 그런 나름의 아쉬움의 표현인데 아니 그래서 그 카레를 본인이 해준 걸 알고 만약 백현 씨가 현지의 마음을 받아줬다면 두 사람이 잘 됐을까? 백현 씨가 원하는 결과는 그것도 아니거든. 제일 맛있었고 지금 이거 광역 도발이네요. 유식 한 방 맞고 승용도 한 방 맞고 윤영도 맞고 그렇게 일단 백현이 백현했고요. 그렇게 진실 게임에서 백현 씨가 뭐 내가 최선으로 다했다면 유식 너는 어땠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윤영 씨가 찾아와요 백현 씨를. 그러니까 윤영 씨 입장에서는 진짜 속상할 거거든요. 진실 게임 나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나 안 찾아오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윤영 씨는 자기가 직접 찾아와. 본인이 아쉬운 입장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 물론 아쉬운 입장이 아니었어도 윤영 씨는 찾아왔을 것 같아요. 백현은 신중함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되게 신중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신중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윤영 씨는 그 상황 안에서 어쨌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윤영 씨가 오히려 아니 진실 게임 했는데 기분도 궁금하고 근데 백현 씨가 윤영이 너 기분 나쁜 거 있잖아. 아니 그걸 알면서 지금 윤영 씨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너 기분 나쁜 거 있잖아. 생각이 많아 보였어. 근데 윤영 씨는 기분 나쁜 거 아니고 그냥 신경 쓰였던 거다. 이때 동작이 약간 애매했는데 여기서 이제 팔찌를 빼거든요.
근데 그냥 다시 끼는 거였어. 그러니까 저기서 팔찌를 빼는 모습 덜컥하고 이런 거를 보면 백현 씨는 윤영 앞에 있을 때는 확실히 이들은 커플 모드가 맞고 유식과 현지도 커플 모드인데 지금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커플 모드고 돌려주려고 뺐다가 아휴 그래도 내가 백현 좋아하니까 하면서 낀 걸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백현 씨는 그 카레가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카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근데 윤영은 카레야. 니들 옛날에 만났을 때 일인데 네가 자꾸 현지 보더라. 10번에 8번은 계속 보더라. 마음에 남아있는 거 아니야? 눈이 무의식적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윤영이 말하는 거는 되게 사실적인 지적이에요. 네가 10번 중에 8번을 봤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네가 현지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10번에 8번은 쳐다보더라. 조금 더 객관적인 방식에서의 접근이죠. 백현 씨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그냥 기분이 이상했고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 라는 말 많이 했는데 막상 보니까 좀 혼란스러웠다 감정이. 그 시절에 힘들었던 내 모습 떠오르고 원래는 제외할 마음 없었는데 미련이 있다는 모습 보이고 할 때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나는 네가 더 궁금하다. 나는 너야. 너한테 호감이 간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게 또 환승연에 와서 X랑 같이 얘기하고 내가 누군가랑 썸 타고 지금 한 사귄 지 한 달 됐어. 그래서 막 엄청 좋아. 진도도 나갔고 둘이서 분위기가 좋아. 근데 어느 날 서점에 가서 딱 책을 사려고 책을 집었는데 딱 그 책을 같이 집은 사람이 딱 보니까 X야. 어떻게 지냈어? 책 한 권인데 아니야 너 사? 그러면서 뭐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됐어. 물론 이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 다쳤을 때 막 옆에서 볼살펴주던 사람이야. 그래서 커피 한잔 할까? 커피 한잔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누구를 사겨? 마음에 드는 사람 있지? 좋은 사람 있지? 그래? 참 옛날에 내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 만약 내가 그때 너 붙잡고 너네 집 앞에서 기다렸으면 만났을 거야? 그때는 흔들렸겠지 하고 둘이서 그런 소리 하고 끝날 때 그래 행복해라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볼까? 착 하고 악수를 했는데 손을 놓질 않아.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쟤네 뭐하냐 하고 지나가지만 지네들은 뭐 로맨스니까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끈적하게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애인의 친구가 그걸 보고 사진 찍어서 제보해. 농담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현재 애인과 헤어지진 않죠. 식상한 전개죠. 식상한 전개라는 건 그만큼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다음날 이제 XY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 윤영 씨는 재영 씨와 옷을 맞춥니다. 재영 씨는 윤영 씨와 X데이트를 할 때를 위해서 데님 자켓을 아껴뒀었는데 근데 뭐 재영 씨는 오히려 좋다. 편하게 웃으면서 나한테 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좋아. 너무 좀 정신승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신승리는 어떤 패배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 오히려 좋아. 그러게 승용 씨 편지 쓰나? 그래서 오히려 좋아. 좋아야지. 그러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윤영 씨 파트까지 봤고요. 또 지연 씨랑 홍지 씨까지 싹 봐버릴까요? 근데 다음 주 X데이트에 손 오랜만에 잡으니까 이상해. 이 사람들 이거 데이트한다고 손도 잡고 그냥 아주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핸들 틀라고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이 순간에 하는 뭔가 반농담이지. 진짜로 틀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진짜로 틀라고 의도하는 마음은 아니지. 원규와 지연 씨. 지연 씨가 좀 혼란형 애착에 좀 가까운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원규 씨에게서 이별을 통보받고 그게 조금 더 심해졌을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원규 씨와 있던 갈등 이런 게 지연 씨의 마음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타게 만들어. 지연 씨는 원규 씨와의 그런 갈등, 자기가 감정을 쏟아내고 밀어내고 또 상대가 그래도 다가오고 표현하고 이 과정이 지연 씨는 사랑을 확인하는 안심스러운 단계예요. 이 사람과 갈등이 터지고 밀어내고 막 그런 게. 근데 지연 씨도 조금 더 안정적인 관계에 다시 익숙해져야 될 텐데. 규님에서 원규님으로. 근데 원규도 원규고 참 지연 씨도 지연 씨인데 원규는 도대체 지연이한테 향수 주고 고백해놓고 지연에게 도자기 데이트 설렜다고 했을까요? 그럼 지연이가 그 고백을 진정스럽게 볼 수 있을까요? 뭐죠? 그거를 분리해놓고 봐야 돼요. 원규를 알려면. 내가 분리해라는 뜻은 아니고. 민경 유식 파트가 지나겠는데 궁금하게 생겨져요. 민경이가 유식의 회피성향을 강화시키듯 유식의 행동도 민경의 잡돌이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강요였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그래요. 맞아요. 인터랙션이다 보니까 서로 강화시킬 수 있지. 그래서 두 사람은 지금 시점에서는 안 만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유식 씨도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민경 씨가 좀 불편해 하더라도 그거를 진실을 전해주고 그리고 민경 씨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다 해주거나 다 챙겨주고 또 너무 책임감 있는 말을 하려고 또 그 말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상황들이 민경 씨는 불안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잘 맞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유식 씨는 그거를 내가 말한 거는 지킬 수 있는 말만 하자. 이게 딱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연 씨가 우리 원래 존댓말 좀 자주 써가지고 근데 원규는 할
할 때도 있는데 지금 봐봐. 원규는 굳이 안 말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 뒤에서 홍지연 씨에게 도자기 데이트 설렜다고 하는 말이나 이거나 그래 존댓말 할 때도 있는데 하면서 굳이 지연 씨가 존댓말 자주 써가지고 하는 말에 태클을 걸어. 그래서 유식 씨가 또 스윗한데 지연 씨는 뭐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원규는 제가 쓸 때도 있었죠. 이 둘은 지금 진실 게임을 하러 와가지고 지금 이 둘만의 또 사랑 싸움을 하고 있잖네. 회피형 제조기와 잡돌이 제조기 두 편이 싸우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려면 다른 사람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게 제일 답이 되긴 할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회피하는 방향으로 반응할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잡돌이하는 방향으로 반응할까? 둘 다 100% 그럴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뭐 둘 다 제조기겠지만 나는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상황에서는 저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100%는 아니지. 그거를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편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뭐 보편적으로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사람이. 유식 씨는 뭐 그만하라고 하고 진실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홍지연 씨가 원규에게 물어봐요. 누구랑 했든 어떤 데이트가 제일 설렜어? 이 사람들 환승연애 찍고 있는 거야 이거. 홍지연 씨는 이미 결정했어요. 홍지연 씨는 그냥 우진 씨 다시 만날 결정했어. 진작했어요. 근데 환승연애 촬영 중이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 여기 와가지고 홍어 좋아하세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없잖아요. 나는 솔로 29기 최근에 미미되었기 때문에 든 예시입니다. 네, 혹시라도 나는 솔로 안 보시는 분들이 갑자기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뭐 그런 거 물어볼 수 없으니까 어떤 데이트가 제일 설렜어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어쨌건 상대의 존재가 여기 와서 그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 서로가. 원규에게는 홍지연 씨가, 홍지연 씨에게는 원규가 있었기 때문에 환승연애에서 두 사람은 그래도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선택지도 생겼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고마울 거야.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표현해줬고 이제 와서는 다시 갔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만약 민경이 유식한테 마음이 있듯 홍지연 씨가 원규한테 마음이 있으면 원규는 굉장히 힘들어. 근데 차라리 잘 됐다 싶은 게 지금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 우리가 분명히 데이트하고 이럴 땐 설렜지만 이제는 그 설렘을 간직하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로 남겨두고 우리는 그냥 서로 작별하는 거죠. 원규 씨는 두 개를 말하겠대. 그러니까 지연 씨는 아니 그냥 설레는 거 말했는데 괜히 좋았던 것까지 말하라고? 괜히 쓸데없이 구체적이고 솔직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연 씨는 원규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럼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다른 데이트를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원규는 제일 좋았던 거는 처음에 삼청동 산책할 때 이때 그러니까 좋았던 거는 이때는 이제 설레진 않았고 그때 마음이 편하게 위로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제일 설렜던 거는 일본 와서 그릇 만들 때 홍지연 씨와 마음이 더 깊어졌던 건 맞죠. 그렇지만 선택할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원규가 지연에게 너는 나랑 데이트 중에 언제가 설렜어? 원래 GPT나 이런 로봇 물론 GPT는 로봇에 들어가는 이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어쨌건 로봇이 뭘 통해서 배워? 인간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우리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홍지연 씨가 원규 로봇에다가 알려줬잖아요. 너는 나랑 데이트 중에 언제가 설렜어? 원규 딱 학습했잖아. 학습한 걸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을 통해 지금 학습하고 있는 희두 로봇 원규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는 지금 이 성장형 로봇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곧바로 같은 질문을 던졌고요. 그래서 신사동 이자카야? 지연 씨는 괜히 떡볶이? 아는 척을 하고 있구만. 질투나니까 그런 거지. 너는 나랑 데이트 중에 그치 원규는 나랑 데이트 지연과 데이트 중에라는 질문으로 해석을 했겠네. 지연 씨는 괜히 뭐 떡볶이 맛있는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규는 여기서 거기 떡볶이도 맛있지 뭐 이렇게 말을 할 법도 한데 아니야 우리 같이 갔어? 뭐 이렇게 그냥 바로 팩트를 얘기해버리죠. 지연 씨가 민망하건 말건 뭐 상관없지. 근데 지연 씨도 이런 말을 굳이 왜 꺼내가지고 떡볶이란 얘기를 굳이 왜 꺼내서 둘 사이의 어떤 데이트에 대한 결과인데 원규나 지연 씨나 그래서 이제 지연 씨가 질문을 원규에게 합니다. 옷을 준 거지? 아 근데 이것도 굳이 공론화 시킬 일이었나? 이미 다 정돈돼가지고 끝난 일이고 지연 씨는 이제 원규밖에 없잖아요. 그럼 원규랑 둘이서 해도 되는 일이잖아 실은. 근데 뭐 그래 아니 뭐 시청자 관점에서는 재밌는 질문이었는데 우진 씨에게 폭탄을 던져버렸죠. 우진 씨가 여기서 이렇게 딱 마시다가 잔을 깨면서 뭐라고? 우진 씨 그냥 그렇게 했어야 이제 지연 씨가 아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연 씨 얼굴이 빨개진 게 내 착각인가? 얼굴이 내 옷 색깔 같은데 근데 홍지연 씨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당황하거나 하지 않고 여기서 그 일에 대해서 해명하고 근데 지연 씨는 팩트가 궁금해. 근데 원규 씨는 말이 바뀐 게 처음에는 술 기운에 기억이 제대로 안 났고 다음날 기억이 나서 얘기했고 둘이 데이트 얘기 주고받는 게 열받는다고 티셔츠 얘기로 티냈다?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 그래서 오빠가 지연이가 가져갔다고 했지만 내가 줬구나. 그래서 우진 씨가 여기서 부글부글 하거든. 지금 여기도 지금 발사 직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무슨 옷을 줬어? 근데 여기서 지현 씨가 설명하려고 하거든. 근데 홍지연 씨가 윤영아 네가 설명해줘 하면서 그 상황에서 감정에 개입되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윤영을 끌어들여요. 같이 옷을 받았으면서 이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윤영을 끌어들여. 어떻게 보면 홍지연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지. 같이 옷을 받았던 입장이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와 같은 입장이면서 중립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지현 씨는 지금 옷을 왜 받았어? 이런 입장이니까. 근데 윤영 씨가 자세히 막 해명하진 못했고 그냥 그날 분위기가 그랬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리지. 원규가 여기서 그래 분위기가 그랬어. 원규는 조용히 있어야지 이때. 윤영 씨가 일단 해명을 충분히 해야 이게 신빙성이 올라가지. 원규가 분위기가 그랬어 내가 준 거야 이러면 그게 풀리나? 지금 여기서 윤영 씨가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다시 지현 씨가 이거였어 내가 아는 거는. 지현 씨나 원규 씨가 얘기하면 홍지연 씨에게는 불리해. 여기에서는 윤영이나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치, 정확히는 윤영이도 이해관계자야. 그런데 우진에게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 그래서 마치 제3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들려주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근데 지현 씨 입장에서는 쟤도 받은 입장이니까 지현 씨는 그렇게 티셔츠 이야기를 지현 씨 입으로 해버리고, 근데 실은 여기서 그나마 안 밝혀져서 다행이지 이 두 사람이 나중에 환승연애 보면서 아마도 우진 씨랑 지현 씨가 만약 커플인 상태에서 봤으면 싸울 만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규 티셔츠를 입고 그 엑스룸 앞에까지 갔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우진 씨 입장에서는 빡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지. 다행히 그거는 이제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진 씨는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지현 씨는 우진 오빠 지금 뒤늦게 화났어. 아이 지현 씨 지금 본인이 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홍지연 씨가 여기서 좀 해명을 하고, 그러면서 해명의 결론은 내가 원규 오빠 엑스도 신경 안 썼던 것 같고 지현 씨도 신경 안 썼고 내 엑스도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내가 경솔했어. 지금 경솔한 사람은 뭐 옷을 준 원규, 이 말을 한 지연, 그리고 그 옷을 받았었던 지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우진. 싹 땅땅땅. 지현 씨는 아니야. 경솔한 건 원규 오빠야. 하지만 경솔한 건 원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공론화를 시켰지만 그로 인해서 우진과 홍지연 씨가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은 모르죠. 근데 홍지연 씨가 잘했어요. 여기서 내가 경솔했어 해버리니까 우진 씨는 또 바로 오케이 하고 넘어가. 경솔한 건 원규지만 경솔한 건 지연 씨기도 해요.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원규는 뭐 나였다. 근데 이번에 진실게임은 뭔가 진짜로 뭐 서로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러기에는 러브라인 자체가 확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분들 사이가 또 워낙 좋아. 지금 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서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몇 명이 약간 따로 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이가 좋아. 그래서 서로 좀 상처가 되거나 함부로 하는 그런 질문을 애초에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미 러브라인이 그냥 끝난 사람들이 또 있다 보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진실게임 자체는 조금 뭐 이렇게 나올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규 씨가 지현 씨에게 물어봅니다. 유식에게 제일 설렜던 포인트가 어디야? 원규 씨는 지현 씨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썸이 있고 그 마음이 오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뭐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잘 안 됐죠. 지현 씨는, 원규 씨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지현 씨 갈 곳 없어요 지금. 원규밖에 없어. 물론 꼭 제외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막 설렜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죠. 유식에게 되게 설렜던 포인트, 유식이랑 데이트할 때 유식이가 늘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되게 다정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이 말은 원규야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랑 만나면 너무 좋겠다. 원규야 나랑 제외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큰 가르침을 내리고 있네요. 원규도 그래 나도 그렇게 노력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좋은 롤모델이 생긴 것 같네요. 원규 씨가 유식 씨처럼 일관되고 다정함을 보여주면 지현 씨는 상당히 안정화가 될 테니까 그게 뭐 이 두 사람에게는 좋은 방향일 수도 있겠죠. 설레는 포인트가 언젠지 물어봤다가 언젠지가 빠졌구나. 그러네. 언제였냐라고 물으면 그 데이트했던 순간이나 그런 걸 얘기했을 텐데 포인트만 얘기할 수 있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흘러가긴 했구나. 언젠지 얘기했다면 조금 불편한 얘기들이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재영 씨가 물어보거든요. 아 여기서 또 지현 씨가 또 지연하지. 오늘 했던 데이트, 이날 재영 씨랑 지현 씨랑 데이트했었거든요. 분위기는 뭐 대단히 뭔 없었어요. 근데 지현 씨도 재영 씨와의 데이트가 이 전의 데이트보다는 조금 설렜다, 새로웠다라는 얘기는 해요. 그러면 딱 한 번 데이트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영 씨는 그로 인해서 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재영 씨가 좀 약간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뭔가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지현 씨가 진짜로 역시 재영이다. 재영이가 나랑 최종 선택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건가?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정말 세상에 100%는 없어요 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뭐 99.99%여도 100%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가 이 손으로 책상을 쳤을 때 수많은 분자들이 이걸 스쳐가면서 손이 책상을 통과하는 그런 것도 뭐 가능성이 있겠죠. 뭐 구글 플렉스 분의 1의 확률로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평행우주 어딘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완전히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본인이 그럴 거 아니잖아요. 데이트 자체가 이날 첫 번째 데이트보다 좋긴 했어요. 맞아, 재영 씨랑 데이트가.
그러니까 원규는 괜히 또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지연 씨는 재영 씨를 오늘 같이 데이트했던 입장에서 배려 차원에서 그랬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원규는 둘이 마음에 통했던 순간이 있었구나. 근데 원규는 또 그 말을 또 고주고대로 받는단 말이야. 지연 씨가 물론 재영 씨와 데이트가 좋았을 수 있겠지. 근데 재영과 원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을까? 전혀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재영에게 어떤 좋은 감정이 생겼다. 그거를 원규랑 같은 선상에 놓고? 아유, 말도 안 되지. 이 사람에게 호감이 좀 생겼다. 최종 결정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래, 재영이 잘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한 줄 정도 머릿속에 더 떠오르는 거지. 뭐 원규랑 재영을 같은 선상에 놓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원규는 그거를 재영하고 나를 지금 또 비교하나? 제가 경쟁자인 거야? 막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재영 씨는 기분이 좋았고, 내 쪽으로 좀 기울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재영 씨는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원규랑 지연 씨는 그냥 어떤 방식으로 재회를 해 나가는가, 그게 관건이지, 재회를 할지 말지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미 결정돼 있는 것 같고, 재영이와 두 번째 데이트가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답을 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고요. 이 두 사람 중간에 데이트를 한 해 만에 하자 했었는데 마지막에 하는군요. 홍지연 씨는 일단 이 우리 이런 단어를 참 잘 써. 우리, 아는 사람만 아는 우리는 이런 일이 많아, 아는 사람만 아는 우리만의 어떤 비밀, 이런 것들. 아니요, 이번에 환승연애는 뭐 빌런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없어. 근데 환승연애는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환승연애는 좀 좋은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환승연애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수많은 액수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괜찮은 사람 부를 거 아니에요. 제일 거지 같았던 사람 부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장돼 있는 친구들이긴 하죠. 뭐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지만, 어쨌건 환승연애는 그 사람이 괜찮았다라는 기억으로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일단 이 시스템 자체가 여기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지는 뭐 그런 면이 있죠. 근데 다만 환승연애 시스템이 또 워낙 감정을 건드려. 눈앞에서 막 X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는 좋은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 플러스 H 카페 벌레가 많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막 분위기가 미쳤어. 그래서 원규가 찍어줄까? 지연 씨가 아니? 그러거든요. 지연 씨가 아니라고 한 거는 남자친구한테 사진 막 계속 찍어달라고 하고 귀찮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원규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리의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하거든요. 근데 막상 아니라고는 했지만 여기 있는 사진을 남기고는 싶어. 그래서 아니 하고 다시 아니 하면서 뭔가 아닌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 사진을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가 너무 이뻐. 그래도 사진을 찍고 싶은데 아니, 이렇게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홍지연 씨는 사진을 찍고 싶은 거야 지금. 물론 저도 좀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 배우자, 심지어 뭐 10년 20년 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배우자는 명품 안 좋아해. 내 배우자는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냥 본인한테 맞춰서 안 좋아하는 척 한 거야. 20년 동안 안 좋아하는 척 한 걸 수도 있어. 사진 찍는 거 원래 겁나 좋아할 수도 있어. 원래는 홍어보다 파스타를 좋아할 수도 있어. 맨날 먹자고 하니까 그냥 먹는 거야. 내 남편은 게임 같은 거 안 좋아해. 아니야, 겁나 좋아할 수도 있어. 내 남편은 야동 같은 거 안 봐. 아니야, 겁나 좋아할 수도 있어. 내 아내는 그래, 그만해야지. 세상의 진실을 꼭 다 알아야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연 씨가 아니 하면서 이제 원규가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겠어? 아니가 아닌 거지. 그러면서 지연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을 남기고 싶은 거야. 원규는 그냥 아니하지만 일로 줘봐, 그냥 나도 찍어줄게 하고 찍어줬어야 돼, 이럴 땐. 그래서 원규는 이제 유식이랑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유식의 마음은 뭘까? 지금 유식 마음은 궁금해할 때요. 원규는 지연이 마음은 뭘까? 원규가 그렇잖아도 뭔가 사람 말을 좀 고주고대로 듣고 자기의 감정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연 씨 같은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기가 참 어려울 거야. 지연 씨도 지금 자기 마음 먼저 얘기 못해. 내 마음? 오빠 마음은 뭘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녁에 술 마시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어제? 오늘. 근데 여기서 어쨌건 나온 이유는 뭔가 이 관계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서로가 X한테 돌아가야 되는 길을 닦아놨어. 이제는 인사하고 방향 전환해야 된단 말이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까지 하고 나왔고. 근데 이제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지. 원규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최종 선택을 결정하는 게 좀 잘 돼가고 있어? 지연 씨 대답 안 하고 계속 질문해. 오빠는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졌어? 이 정도면 뭐 전보 보내라, 전보. 한 며칠 후에 대답 듣게. 그러니까 원규는 왜 갑자기 얘기하다가 말아. 그래도 지연 씨가 얘기를 끊으네요. 그래도 나는 오빠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완전. 그 말은 행복했다. 이제는 끝이다지. 되게 매력이 많고, 그래서 확 빠졌던 것 같아. 그랬었었다. 나는 그때 진심이었다. 원규도 그렇게 힘들 때 되게 고마웠다. 수염 없는 선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연 씨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 의사가 전달되도록 얘기했죠. 원규 씨가 그 정도는 얘기는 들었고. 현지 씨 좀 봅시다. 승용과 민경
승용 씨가 이제 담요를 딱 챙깁니다. 민경 씨가 일부러 챙겨온 거야? 민경이가 현지 씨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고. 그러니까 벌써 승용 씨가 현지 씨한테 결혼에 대한 불안의 씨앗을 남겨놨잖아. 다시 키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안에서 이걸 계속 곱씹는단 말이에요. 승용 씨의 전략은 내가 이 사람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한번 심어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꽃 피우게 내버려 둬야 돼. 근데 민경 씨 같은 경우에는 너 결혼 때문에 했지, 결혼 때문에 했지, 결혼 때문에 했지 이러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그거를 꽃 피우게 안 해줘요. 오히려 아닌데 하는 반발심을 계속 올라와서 성벽을 쌓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움직여 하고 계속 쪼면 안 돼. 너 안 움직이면 큰일 날 텐데 뭐 네가 뭐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하면서 근데 안 움직이면 거기 근데 지금 좀 있으면 물에 잠긴다고 하던데 일단 나는 피해야겠다 하고 피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진짜 죽나? 아무도 없는데? 나 이러다가 진짜 그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 의심이 생겨난단 말이야. 여기서도 지금 결혼에 대한 고민의 씨앗을 남겨놨단 말이야. 그래 승용 씨가 현지 씨한테 아이 결혼이야 늦게 하면 되지 이러면서 괜찮아 하고 뚝 던졌는데 아니야 넌 뭐 수영 잘하니까 거기 뭐 물에 잠겨도 괜찮을 거야 뭐 이런 말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툭 던지고 와. 그래서 현지는 나는 결혼을 하고 싶거든. 그렇게 복잡한 마음이죠. 백현 씨는 현지가 또 너무 이뻐 보였대. 그래가지고 10번에 8번을 쳐다봐가지고 또 윤영 씨한테 그랬구만. 아까 윤영 씨랑 침대에서도 택시 안에서도 막 패들 위에서도 그래도 눈앞에 또 현지 있다고 또 눈을 못 떼고 그러면 돼? 보세요. 여기서 승용 씨가 담요를 챙겨왔지만 여기서 담요는 이미 누군가가 줬어. 승용 씨는 이제 담요를 뒤에다 했지만 담요가 남는 걸 알아서 민경 씨는 담요 한 번만 주세요. 승용 씨는 틈새 어필하려고 담요를 챙겨왔었는데 담요를 이미 덮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담요는 이제 민경 씨에게로 갔고요. 그러니까 담요를 그랬었는데 현지의 눈에는 이제 윤영 씨의 손목, 백현 씨의 팔찌가 껴져 있었지. 윤영 씨도 지금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여기서 현지 씨가 어쨌건 구도상 절대 강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쁘다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구도상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강자란 말이야 지금 연프 안에서는. 그리고 지금 내 남자친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없다라고 확신을 못해. 막 둘이서 뭐 새벽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도 팔찌를 자기가 자꾸 끼고 있고 싶은 거야. 자꾸 표현하고 싶은 거야. 표현받고 싶은 거고. 근데 백현 씨가 나름대로 중간에서 연프에 자기가 주인공 포지션을 순간순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버 액션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윤영 씨에게는 표현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윤영 씨에게 뭔가 애매하지 않게 행동해야겠다라고 나름 생각하는데 문제는 앞에 현지가 있을 때는 되게 애매하게 행동해. 윤영 씨는 그 불안함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팔찌나 이런 것도 끼고 보여주고 이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지 씨도 그 백현 씨가 몇 년째 끼고 다니던 팔찌를 나눠서 끼고 있으니까 얘네 여기서 연애하나? 그건 그래요. 윤영과 백현은 연애를 하고 있어 여기는. 그래서 진실 게임이 시작이 되고 승용 씨가 아까 먼저 물어보는 거 나왔었죠. 이건 아까 뭐 민경 씨 앞에서 했지만 승용 씨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아. 굳이 공론화시키지 않아도 되거든. 의심의 씨앗만 심어놓고 나머지를 그 사람이 스스로 채워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민경 씨가 현지와 유식 사이를 흔들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유식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 유식 오빠 다정한 줄 알지? 안 다정해. 유식 오빠 너무 우유부단해. 이런 걸로는 안 돼. 일단 이 사람이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예스라고 할 만한 거를 앞에다 쫙 배치해야 돼. 아 유식 오빠 진짜 다정하고 친절하지. 아 유식 오빠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야. 뭐 어떻게 좋아하지 않겠어. 근데 결혼을 원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앞에서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앞부분에서 예스가 나올 수 있어야 돼. 앞에서 예스 그것도 예스라고 받아들여버리는 거야. 뒤에 말도. 그래서 최종 선택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고 그리고 뭐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백현 씨가 유식 씨에게 내가 만약에 내 온 진심을 현지한테 쏟아내는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너 나와 승부했겠나? 내가 진심 모드였어도 너는 이 승부에 올라왔을 거야? 근데 물론 여기서 백현 씨도 약간 유식 현지를 밀어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 또 뻘소리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확신을 못 하겠는데 만약에 현지랑 노력했을 때 자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윤영 씨가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죠. 저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저런 걸 왜 가정하는 거야? 단추나 달아야지 말이야. 실이 없었나 봐. 싫었군요. 그래서 현지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호감을 표현하면서 나를 이길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근데 유식은 그래도 자기를 어필하는데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금 더 확신을 대화하면서 얻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계속 헷갈려가지고 마지막 X데이트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20화에서는 X데이트, 21화에서는 선택 그렇게 끝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재회 말고 환승을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날 저녁이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데이트에서 즐거웠던 기억을 많이 되살려주고 싶다.
그래, 좋은 전략인데 문제는 적들이 너무 강해. 백현도 강하고 유식도 강하고 지금 그리고 유식으로 이미 내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승용 씨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 좋은 능력이나 좋은 기술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가 다른 사람을 원한다는데 뭐. 현지의 방에 승용 씨가 왔군요. 승용 씨는 네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렸으면 좋겠어서 질문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도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그 상황에서 상대가 대비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 이미지를 깎는 방식으로 질문하지 않죠.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근데 네가 마음의 변화 없다고 했었지. 현지는 내가 감정적으로 막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당장 결론을 내리긴 좀 섣부른 판단인가 이런 생각이 이성적으로 확 들었다. 그래서 감정적인 변화는 호감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는 없는데 이성적으로 고민은 생겼다. 라는 게 이제 현지의 말이죠. 그래서 최종 선택은 아직 고민이 된다. 승용 씨는 최종 선택 난 너 할 거다. 네가 나 최종 선택 안 하고 다른 사람 선택하면 뭐 그건 내가 부족해서 내 노력이 통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현지도 노력 많이 하는 건 아는데 만나봐야 하는 거잖아. 근데 만나보는 거에 대해서 현지는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지금 현지 씨는 돌려서 계속 거절을 하고 있죠. 오빠가 지금 말하는 건 우리가 만나봐야 하는 건데 나는 만나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알아볼 수가 없어. 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지 씨는 유식 씨 생각만으로도 복잡해. 다만 그건 있지. 유식 씨랑 안 만날 거면 승용 씨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유력한 선택지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게 유식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지금 유식 씨가 좋거든.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한테 갈 만큼 현지 씨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승용 씨에게는 기회가 없죠. 승용 씨는 나뿐만 아니라 너도 변화해야 되는 건 맞지. 내가 또 오빠 사람이 됐을 때 오빠가 또 예전처럼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긴 하지. 그래서 현지 씨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는 유식한테 갈 거야. 라는 거. 나한테 못되게 말하고. 근데 승용 씨는 그런 상황에서 야 내가 언제 못되게 말았어. 너는 이렇게 안 하고 미안해 상처 줘서. 진짜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나를 대했으니까. 근데 실은 이 커플이야말로 만약 만난다면 무난하게 잘 갈 수 있는 커플이기는 한데 오히려 예전과는 다르긴 할 텐데 근데 또 예전과 달라지는 과정에서 또 서로를 원하지 않게 돼버린 거지. 승용 씨는 원하지만 서로 노력해야지. 승용은 이제는 너의 마음을 안다. 더 사랑받고 싶다는 거. 현지는 그걸 왜 이제 알았지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현지 씨는 계속 밀어내는 방향 일변도기는 해요. 승용에게. 이제는 늦었다.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해서 뭔가 확인해 보자니 나는 너무 두렵다.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승용은 이제라도 아는 게 어디냐.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냐. 근데 현지는 지금 다시 시작하자니 유식을 정리하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 앞에서 수줍어하던 유식의 모습 그걸 어떻게 버려 현지 씨가.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현지 씨는 유식과 대화를 합니다. 원규가 테라스에 있다고? 그럼 살려줘야 돼 하면서 원규를 보러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현주가 원규한테 가고 싶으면 가. 이 말은 오늘은 나랑 얘기하자야. 나랑 있자야. 현지 씨가 지금 여기서 유식 씨랑 있고 싶은 거는 유식 씨가 불안하거든. 유식이 민경이에게 흔들려서 민경이한테 갈까봐 불안한 거예요. 이제라도 안 게 어디냐는 현지가 했어야 되는 말이지. 그래서 뭐 원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현지가 나랑 얘기하자지. 근데 유식은 오늘은 얼른 자. 유식 씨는 현지가 피곤할까봐 그러는 건데 현지 입장에서는 최종 선택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주어진 시간이 한 자릿수의 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아무리 많이 봐도. 그것조차도 안 남았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현지 씨는 뭔가 유식 씨가 자기에게 확신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현지는 완전 유식인 것 같아요. 현지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지나가는 원규 씨를 보고 유식 씨가 기다려봐 같이 들어가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지는 뭐야 같이 들어가자? 큐랑? 나랑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식 씨는 얼른 들어가. 현지 씨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 유식 씨랑. 유식 씨가 그럼 우리 방으로 올래? 그랬다가 아니야 얼른 자라고. 지금 3시야. 현지는 나 걱정돼서 나는 너랑 얘기하고 싶은데. 유식 씨는 현지 씨가 아쉬워하니까 그리고 새벽 3시고 데려다 줍니다. 근데 현지 씨는 아쉽잖아. 유식이가 야속하고 조금이라도 좀 얘기하지 지금 자꾸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현지 씨 얼른 가서 깊게 생각해. 얼른 가서 자. 자란 말을 이제 너무 여러 번 하니까. 그러니까 유식 씨는 현지가 걱정되기도 하고 현지가 생각 잘 정리하고 나를 선택해 주길 바라는 본인의 불안을 본인 안으로 좀 이렇게 넣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기 앞까지 데려다 주네. 그 뭐 연애할 때 서로 버스 기다리면서 버스 놓치고 결국 막차인데 그래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거 타고 갔다가 택시 타고 돌아와. 그건 뭔 낭비야. 그런 사람들 모습이죠 지금. 남자친구 집 근처에서 이렇게 있다가 버스 막차에 해다가 막차 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 집 앞에서 얘기하다가 남친이 택시 타고 가야 돼. 근데 유식은 이제 얼른 들어가라고. 근데 이제 현지는 아쉽죠. 왜 자꾸 나 보내려고 해. 현지는 유식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확신도 얻고 싶고 근데 이제 확신을 얻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불안을 잠재우고 싶은 거에 가깝죠. 유식이 지금 민경에 갈 확률이요? 저는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또 모르지. 또 환승연애가 또 은근히 또 재회로 많이 끝나고 그런 충격이 있긴 했었으니까. 그래서 술도 많이 마셨으니까 얼른 가서 자. 뭐 컨텐츠가 잘하는 거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을 배려하고 걱정해 주는 게 이제 유식 씨의 컨텐츠죠. 근데 현지 씨는 들어가려니까 아쉬워.
그렇다고 둘이서 뭘 하자니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현지가 어떤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낼 입장도 아니고, 또 그렇게 확신이 없이 뭐 사랑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관계의 진도를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럴 수도 없는 거지. 이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쿵쿵쿵. 뭔가 약간 이 장면만 떼놓고 보면 약간 좀비 영화 아니면 크리처물 같은 건데, 뭔가 이렇게 쿵쿵쿵 해서 뭐야 딱 해서 봤는데, 아 다행히 사람이군요. 근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크리처의 하수인 가서 일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은 윤영님에게 보여지고요. 윤영님의 패션을 봐주고, 유식님은 아 난 내일 뭐 입지? 그래서 현지는 그건 알아서 하고 난 들어갈게. 현지도 여기서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물론 이거는 억측인데 윤영씨가 오는 걸 경험했잖아요. 야 이러다가 민경이 올 수도 있겠다. 물론 윤경이가 가서 말해서는 아닌데, 이거 누구 오면 굉장히 이렇게 난감할 수도 있겠구나. 들어가자 하고, 약간 민경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들어가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랑 맞출 거 아니잖아. 그래, 다른 사람이랑 지금 맞춰 입겠다는 걸 뭐 나한테 물어봐. 현지 씨가 지금 잠깐 심령 감수하고 들어가는 길이죠. 아 이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들어가자. 아유 이번엔 다행이니까. 그래서 살짝 누군가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체험을 하고 가죠. 마지막까지 뭔가 반전을 주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아직까지는 큰 반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19화는 한 번에 그냥 쭈루룩 봤네요.